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4월 23일 국내 증시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 0.98% 상승을 해서 다시 1900선을 회복하였고요. 삼성전자의 경우는 줄곧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전날 종가하고 동일한 49,850원에 마무리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많은 대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던 날이에요. 대표적으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하지만 주가는 어닝 서프라이즈와는 반대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이어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왔단 말이죠. SK 하이닉스하고는 대조적으로 큰 상승을 보여준 뒤에 19만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그래서 무려 8%나 상승을 해서 144만원에 마무리가 되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점은 적어도 오늘 4월 23일에 발표된 대기업들의 실적들이 비교적 양호하게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 때문에 코스피의 전체적인 주가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언택트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잖아요. 이에 맞물려서 전자결제주라든지 화상서비스, 네트워크 이런 쪽으로 다양한 언택트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마별 시세를 확인해봐도 재택근무, 전자결제, 인터넷 대표주 이 세 가지 섹터만 보더라도 언택트 관련 종목이죠. 네이버를 필두로 언택트 관련 종목들이 오늘 크게 상승을 주도한 섹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1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되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4% 하락했다고 한국은행에서 보도를 했는데, 특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점은 민간 소비 쪽하고 수출 수입 쪽에 평균 수치보다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GDP 성장률은 1.4%로 뒷걸음질을 쳤다고 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민간 소비 부분, 이쪽에서는 크게 퇴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평균 수치 그 이상으로 경기가 좋지 못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삼성전자의 매수 시점과 바닥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지금부터는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나라의 1분기 GDP 성장률을 마이너스 1.4%를 기록했단 말이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2분기가 더 걱정이라는 것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직면한 과제예요. 그래서 1분기에는 역성장을 했지만 2분기에는 코로나19의 충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는 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GDP에 큰 견인을 하는 주체는 수출이란 말이죠. 하지만 유럽과 미국을 보면 3월달부터 본격적으로 확진자 수가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글로벌 수요 비축에 따른 영향이 수출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견해들도 있고, 오늘 홍남기 기재부 장관도 이런 말을 했죠. 작년 말부터 잠시 이어졌던 투자 수출 회복세가 1분기 성장세 둔화를 다소 완충해준 측면이 있지만 2분기에는 충격이 확대될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고, 그리고 LG경제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소비 측면은 2분기 들어 다소 완화되거나 다른 나라보다 먼저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출과 생산 측면은 2분기 들어 더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국내 확진자 수는 계속 10명 안쪽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은 봄 시즌과 그리고 5월 초에 있는 황금 연휴와 맞물려서 소비 확대는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와 중국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둔화는 조금씩 되고 있지만 크게 줄어들지는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수출과 생산 측면은 2분기 들어서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26.9% 급감을 했다는 기사도 발표가 되었고, 특히 수출 감소에는 반도체, 승용차, 석유,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부품 등 주요 수출 품목 전반을 망라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여기 반도체 수출 감소세가 14.9%로 나와 있잖아요. 삼성전자의 80%에 육박하는 영업이익은 반도체에서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런 반도체 수출 감소세는 삼성전자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증대시키는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2분기가 올 한 해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기업들의 가장 힘든 시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전망에 대한 뉴스와 리포트들이 넘치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삼성전자가 더 떨어지면 매수를 해야지,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바닥에 왔을 때 매수하겠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제시를 하시는데,
저는 이런 접근법이 나쁘다고는 말씀을 드리진 않지만 우리가 큰 흐름을 보고 매수를 결정하고 수익 실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일단 2분기 실적은 누구도 부정할 것 없이 삼성전자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주가가 조금 더 빠질 수 있는 요지는 있단 말이죠. 하지만 올 하반기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사태가 많이 진정이 되고 특히 반도체와 관련된 수출이 다시 회복이 된다면 삼성전자는 더욱 상승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다음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이 자료는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2020년 세계 경제 성장률의 전망치를 발표한 것인데 작년에는 2.9%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마이너스 3%로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2021년이죠. 2021년에는 5.8%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측을 하냐면 일단 2020년에 세계 경제가 굉장히 위축이 됐단 말이죠. 하지만 2020년 후반기에 들어서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고 하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 억눌려왔던 소비심리라든지 경제, 금융 이런 쪽으로 폭발적인 움직임이 발생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2020년에 억눌렸던 세계 경제의 성장률이 2021년 들어서는 크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 예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하루 종일 굶게 되면 어떤 음식을 먹어도 맛있다고 느끼고 또 허겁지겁 먹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시장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우리가 침체되었고 억눌려 있던 전 세계 경제가 코로나 종식이 다가오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2021년에는 지난 2019년 그 이상으로 경제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의 바닥을 기다리시려는 분들은 바닥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런 큰 흐름을 보고 매수를 하신 뒤에 조금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홀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지금 5만원 부근이라면 저는 나쁜 가격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물론 2분기, 3분기 성장률이 더욱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락할 요지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길게 보자고요. 2021년에는 IMF에서 경제 성장률을 5.8%로 크게 예측을 했는데 오늘 사서 내일 팔고 오늘 사서 한 달 뒤에 팔고 이렇게 해서 절대 큰 수익을 낼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어도 삼성전자에서 수익을 내시려면 2021년까지는 한번 홀딩을 해보자, 이런 관점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바닥을 잡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꾸준히 매수해서 최소 2021년까지는 들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IMF에서 2020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3%로 예상을 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2%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보다 낮게 예측을 하였고,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5.9%, 중국은 플러스 1%, 독일은 마이너스 7%, 일본은 마이너스 5.2%, 이렇게 크게 역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요.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1.2%로 내다봤다는 것이 미국과 유럽, 일본 이런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경제 역성장이 덜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좋은 판단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언택트 관련된 기업을 주목해야 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에 TV를 보시면 언택트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언택트가 무슨 말인지 사전적인 정의를 내려보자면 콘택트라는 말이 접촉하다나 이런 표현이거든요. 여기에 부정 의미인 언을 합성한 말로 기술적 발전을 통해 저번과의 접촉 없이 물건을 구매하는 등의 새로운 소비 경향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물건을 구매하는 행위, 이런 행위들이 다 언택트와 관련된 행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언택트 관련된 섹터들에는 굉장히 많은 섹터가 있어요. 이커머스 시장도 있고 전자결제 시스템도 있고 화상 서비스, 네트워크 이런 다양한 섹터들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들은 카카오하고 네이버예요. 오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래서 주가도 크게 상승을 했고 뿐만 아니라 카카오도 큰 상승을 보여주었죠. 잠깐 차트를 볼게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난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에 주가가 18만원대였는데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14만원까지 크게 급락을 하였어요. 하지만 지금 주가는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다시 회복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카카오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18만원 하던 주가가
13만원까지 급락을 한 다음에 다시 코로나 이전 사태로 주가가 V자 반등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삼성 SDI 대부분의 기술주를 보게 되면 코로나로 인한 낙폭의 절반 정도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종목들은 코로나 이전 사태로 V자 반등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미국 시장을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에도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는 숨어서 웃었다. 1분기 주가 상승 마감. 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아마존은 코로나가 터졌는데도 이렇게 상승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점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1분기 동안에 고객들의 온라인 상거래 주문이 늘어났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기대보다 윈도우 수요가 많다며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량이 높아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 부분은 영향을 덜 받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즉, 이 두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언택트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터짐으로 인해서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은 큰 성장을 보여주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저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단순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반짝 반사 이익을 얻는 이런 언택트 관련주는 조금 지양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면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부터 언택트 관련 업종으로서 지속적인 매출과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던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코로나 사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성장이 지속적이었던 회사였고, 단지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조금 더 돋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네이버하고 카카오는 광고 컨텐츠 중심의 매출이 크게 상승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커머스 컨텐츠도 크게 상승을 하고 있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쇼핑이라든지 네이버 페이 이런 쪽에서 지속적인 성장이 나오고 있죠. 카카오도 마찬가지고요. 이 점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왜 눈여겨봐야 되냐면 대한민국의 온라인 쇼핑 연간 거래액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온라인 쇼핑의 성장성과 거래액은 더욱더 증가할 것이다. 이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온라인 쇼핑을 통해서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카카오와 네이버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제가 네이버와 카카오는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같은 우량한 기업, 무거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통해서 절대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바닥에서 매수해야지, 조금 더 하락하면 매수해야지, 이런 접근법보다는 큰 흐름을 보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이유는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올해 성장률을 마이너스 3%로 예측을 했는데, 내년에는 억눌렸던 성장률까지 모두 합쳐서 5.8%라는 큰 성장을 기대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올해 2분기와 3분기에 삼성전자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것은 누구나 다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4분기 그리고 21년 1분기 이때도 과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감소할 것이냐, 그거는 아무도 알 수 없고, 만약에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고 하면 IMF에서 예측한 이 성장률만큼 삼성전자도 크게 반도체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대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삼성전자를 매수할 계획이 있다면 2021년까지는 끌고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는 바닥을 찾기보다는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